저는 10년 전 이혼한 뒤 혼자 사는 50대 직장 남성입니다. 몇 달간 거울 명상을 꾸준히 했지만 얼굴이 저승사자처럼 검게 변한 것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거울 명상을 한 직후 잠들었는데 검은 구름 같은 것이 제 몸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20여 년 전 연애 시절에 2번의 낙태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는 너무 어리고 무지해서 그랬어.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빠가 결정한 일이야. 용서해다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니? 라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잠시 뒤척이다가 둘째 아이의 느낌이 드는 금붕어가 물이 없는 곳에서 파닥거리더라고요. 물이 있는 곳에 놓아주고 싶은데 주변에 물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 아이에게도 아빠를 용서해다오 하고 또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각몽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한동안 멍하니 앉아 내가 어릴 때 참 무지했었구나 라는 후회가 밀려왔고 내가 그동안 이혼 등 아픔을 겪으며 살아온 것도 낙태 때문이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낙태된 아이들을 다시 떠올리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고 계속 되뇌며 용서를 빌었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 몸이 무한한 마음속에 들어있고 그 존재가 내 몸 전체를 바라보는 느낌이 평소보다 훨씬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걷고 있는 내가 보이고 숨 쉬는 내가 보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보였습니다. 낙태된 아이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고 저도 용서받으면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내가 연애 시절에 어떤 여성을 임신시키고 낙태하도록 했다면 그 낙태된 아이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 여성이 겪었던 고통은 나한테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나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왜 돌아올까요? 그때 나는 가해자의 경험을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하나입니다. 내가 가해자의 경험을 했다면 피해자의 경험도 해야 그 경험이 완성됩니다. 그 경험이 매듭지어지고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느 한쪽 경험만 하고 다른 쪽 경험은 하지 않으면 그 매듭지어지지 않은 경험은 내 무의식에 억눌린 채 고통으로 남아있게 되죠. 이 사연자는 거울 명상을 하면서 얼굴이 검게 변했습니다. 검게 변했다는 것은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그 고통이 표면으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는 거울 명상 직후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이들이 나타났고 그 아이들한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꿈에서 깬 뒤에도 되풀이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또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으면서 20여 년간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어두운 감정 에너지들이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 나 자신을 관찰자의 눈으로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연자는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자신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거울 명상할 때 왜 얼굴빛이 검게 변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어두운 감정 에너지, 진동 주파수가 느린 감정 에너지가 표면으로 올라와서 얼굴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평소 육안으로 거울 속에 얼굴을 바라볼 때는 이 얼굴이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 명상을 할 때 내가 몸을 벗어나서 마음의 눈으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바라볼 때는 색깔을 벗어난 탈색된 투명한 빛으로 된 이미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내가 육안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는 나는 두뇌에서 돌아가는 생각이 꾸며내는 환영을 바라보게 되죠.
생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각은 시간의 흐름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 30살이라면 내년에는 31살이 되고 내후년에는 32살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올해 30살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31살이 되고, 또 31살이라는 원인이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32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30살이다 라는 생각을 나와 동의시하고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나는 그 생각대로 나이를 먹게 되고 내 몸도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늙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각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펼쳐낸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끊임없이 펼쳐지려면 넓은 공간이 있어야죠. 이야기가 펼쳐질 3차원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3차원 공간이 존재하려면 여러 가지 사물들이 존재해야죠. 사물들이 존재해야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려면 사물들이 각기 저마다 다른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색깔도 달라야 합니다. 생생한 색깔을 띠고 있을수록 사물들이 각기 분리된 것처럼 보이게 되죠. 내 몸의 색깔과 나무의 색깔은 다르죠. 내 몸의 진동 주파수와 나무의 진동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도 다르고 또 촉감도 다릅니다. 또 내 몸에서 나는 소리와 나무에서 나는 소리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현실, 3차원 공간 속의 현실, 시간까지 합치면은 4차원 공간이죠. 이 4차원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 생생한 현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면 그 떠오른 생각에 따라서 내 텅 빈 마음속에 깔려있는 이 근원의 빛이 내 생각 파동에 담긴 정보에 따라서 물결치면서 일어나면서 현실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두뇌에서 돌아가는 생각대로 사물을 바라볼 때 사물들은 일정한 형태와 일정한 고유의 색깔을 띠게 되고 또 동시에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들이 각기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거울 명상할 때 거울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면 내가 육안으로 볼 때 생생한 색깔을 거울 속에 내 얼굴에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색깔이 빠진 탈색된 이미지를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도 거울 속에 내 얼굴에서 생생한 색깔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아직 육안으로 바라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생생한 색깔이 빠진 투명한 빛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이 넘칠 경우 영상이나 거울 명상 책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드리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치유 사례는 사연자분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당히 손질해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